이상한 알베르게 원 14번째 이야기 290페이지 카스타냐레스에서 브로고스까지 1. 놀란 아침을 맞이하다. 쿵. 나는 머리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며 눈을 떴다.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드리안이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문지르더니 나를 쳐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수연, 1시간씩 교대로 자기로 해놓고 너까지 자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내 차례를 마치고 널 깨웠는데. 에드리안, 네가 잠들어 놓고 날 깨우지 않았잖아. 결국 우리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둘 다 잠들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벌써 벌떡 일어나 데스크를 바라보니 알베르게 주인이 언제 왔는지 일하고 있었다. 지금이 몇 시니? 내가 에드리안에게 시간을 묻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6시 30분. 이런, 놓쳤잖아. 답변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허탈감이 몰려왔다. 그래도 답변지는 챙겨야지. 우리는 방 번호가 적힌 우편함으로 갔다. 그런데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다. 에드리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없지? 수연, 그럼 주인에게 물어보자. 나는 데스크에서 청소하고 있는 알베르게 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어제 질문 카드를 냈는데 아직 답변지가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한국에서 온 오수연입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 후 알베르게 주인은 웃으며 데스크 아래의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주었다. 주인이 건네는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제 밤잠을 설치며 기다렸던 것이 애가 타서 나는 순간적으로 주인에게 물었다. 누가 주신 건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물음에 주인은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전달만 해드리고 있어요. 주인이 답변해주는 사람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에드리안도 다가와서 재차 물었다. 하지만 전달받으셨으니 누군지 아실 거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라도 말을 해주실 순 없나요? 주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에드리안도 완강한 주인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푸념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잠이라도 실컷 잘걸. 방으로 올라오자마자 에드리안은 화가 난 듯 샤워실로 들어가 버렸다. 혼자 남은 나는 허탈감에 침대에 덜썩 주저앉아 주인에게 받은 편지 봉투를 열어보았다. 앤셜, 당신이 넣은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입니까? 질문은 자신이 정말 궁금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은 진실함을 담은 질문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까 하고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만큼 진실해지고 진실한 만큼 정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숨기고 다가간다면 상대 역시 딱 그만큼만의 답만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궁금하다면 솔직하게 다가가세요. 그렇다고 하여 상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솔직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면 그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시간을 더 주고 누구에게는 시간을 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얕은 호기심을 채우는 데 시간을 써버리면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얕은 호기심으로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을 받고 앞으로 당신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우리의 시간은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의 주소는 뒷면에 있습니다.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외의 답변을 보자 멍해졌다. 어느새 나타난 에드리안이 나를 불렀다. 왜 그래? 얼빠진 표정을 하고. 에드리안, 어젯밤 분명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었지? 그랬지. 그러다 네 차례가 돼서 깨우고 내가 잤는데 너도 같이 자버려서 아침에 둘 다 박치기를 제대로 했잖아. 나는 그에게 답변지를 내밀었다. 짧은 답변을 몇 번이고 읽던 에드리안의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다. 우리가 질문을 대충 한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기분이야. 오, 왠지 오싹한데? 에드리안이 닭살이라도 돋은 것처럼 두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혹시 어제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틈으로 우리가 나누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은 아닐까? 수연, 상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어제도 말했지만 다른 순례자였겠지. 여기는 알베르게라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잖아. 아, 역시 잠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아쉬워하는 나의 말에 에드리안은 머쓱한 듯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답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상대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다. 답변을 보자 속이 뜨끔했다. 일상에서도 내가 오늘처럼 상대방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 답을 유도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사실 그런 일은 평소에도 비일비재했다. 나는 그동안 상대들을 떠보기 위한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와 인터뷰할 때 상대로부터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유도하는 질문을 던진 적도 많았다. 어떻게 해야 진솔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PD 경력이 수년째인데 난생 처음 이런 고민을 해보았다. 그리고 답변지에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일깨워 주었다.
자신의 얕은 호기심으로 상대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게 한다면 자신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 평소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시간의 소중함과는 달랐다. 내가 알고 있던 시간의 소중함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든가, 하루 중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오늘 받은 답변의 내용은 그것을 뛰어넘었다. 나로 인해 상대가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도 경고했다. 이제는 습관이 된 듯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답변지를 찍은 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려다가 다시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짐을 챙겨 에드리안과 체크아웃했다. 카스타냐 레스를 벗어나기 전 마을 어귀에 있는 카페에 들렀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에드리안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드리안은 내일 부르고스에서 바르셀로나로 떠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부르고스를 함께 둘러보자고 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